지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추경인 건데 추경의 어떤 배분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지역화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충 흐르고 있는데 아직 규모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확답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자, 그에 관한 기획회의를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투자, 소비 부진 보완 사업 발굴을 하고 그 효과 검증을 강조를 했고요. 무엇보다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민생 안정 중심 예산의 편성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별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요구를 했는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게 뭐냐면 얘들이 평소에 일을 안 해봐가지고 요런 거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한테 니들 모르지?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자, 부처별로 이거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 수 있어. 그럼 그걸 해와. 라고 지금 오더를 내리신 거거든요. 이게 엄밀히 따라놓고 보면 지금 국짐이나 언론이 지랄 발광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정치 외적인 쪽에 있습니다. 아니, 매우 정치적이긴 하나 정치 외적인 쪽에 있습니다. 현재 추경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끌어내려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끌어내려고 좀 하는 맞고 거는 시작할까? 승수 효과. 늘 이 유세 과정에서도 말씀하시는 승수 효과예요. 자, 이 승수 효과, 저 이거 진짜 너무 짜증이 났던 게 뭐냐면, 부산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 내려가셨을 때, 정신 빠진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승수 효과가 뭐냐고, 어디,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저보다는 좀 잘 아셔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면 저보단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미친 새끼가 서울대 머리 총을 법대 맞았는지, 승수 효과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미 언니가 조금 평소에 네? 우리 주민 언니인데 요새 이제 새로운 법사위원장 후보로 이 김용미 언니와 박주미 언니가 또 다시 근데 점례 여사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야, 이 용미하고 주미 좀 여러분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뭐 물론 두 분 다 법사위원장 후보이시긴 하십니다만 근데 용미 언니는 매력적이다. 자기 스타일이라고 저런데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나 검정색 저 머리 다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넘어가시고요. 네, 아무튼 이 승수효과 관련된 이 효과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국짐이나 경제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언론도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왜 씹냐면 시기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풀리게 되면 1년 후에 바로 지자체장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지방선거. 네. 네.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하고 연루돼 갖고 이게 결국은 포퓰리즘이 된다라는 게 저쪽에 반대 논리인 거예요. 쟤들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와, 실제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그렇지. 왜냐면 이게 들어가고 효과를 봐버리면 1년 후에 선거에서 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거 안 해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웃긴 거야. 얘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슨 근거로? 지금 국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거 신경 쓸 때야 선거를.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시기에 또 하나 부각되는 게 뭐냐면 모든 언론사 대표, 그러니까 언론사의 대주주들이 사실은 건설업체잖아요. 그렇죠. 지금 건설 경기가 최악이라 건설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공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윤석열 정부는 많은 지원을 했죠. 근데 그 지원의 형태가 뭐였냐면 얘네들 미분양 아파트를 사준 거예요. 그렇죠. 미친 새끼들, 씨.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거기에다가만 돈을 묶어 놓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작 하고 싶은 민간 아파트 분양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돈을 막 빌려줘 갖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이걸 분양해서 2배, 3배 돈을 남겨 먹어야 얘네들이 먹고 사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건설 투자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소비 부진을 위해서는 가장 빠른 효과가 건설업에 있기 때문에 건설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민간이 하는 민간의 아파트 사업 이런 게 아닌데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쪽에 추가되는 돈들이 오히려 그렇지. 임대 아파트나 그렇지. 또는 어떤 공공복지 시설 요런 것들 쪽에 집중돼서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건 지들한테 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돈을 쓰겠다는 거고, 포퓰리즘이다! 국민을 위해서 쓰는 돈은 포퓰리즘이다! 라고 지랄하는 것들은 소수의 권력층들을 위해서만 돈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 뻔한 게 안 보여? 그래서 저쪽 놈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재명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100조, 150조 드는데 그 돈 어디서 나올 거야? 그럼 다 서민들한테서 세금 거둘 거 아니야? 라고 씹으려고 했는데 아니요. 체납한 것들이야. 네. 니들이 먼저 체납해 놓은 돈이 겁내 많잖아요. 강남에서만 120조 원의 체납세금을 원래 있는 걸 확인했고, 그거를 징수해 와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일부러 안 한 거죠. 일부러 안 한 거죠. 응. 난 정말 충격적인 강남 3구에서 현재 파악돼 있는 체납액만, 이게 세금을 새로 부과한 게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내라고 했는데도 안 냈잖아, 이 새끼들은. 그 체납세금을 사람들이 강남 유전이라고 부른다는데. 그러니까. 대왕거래입니다. 대왕거래예요. 대왕거래 가스 팔아갖고 120조를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걔네들은 팔 필요도 없어. 그냥 그 돈을 깔고 앉아있거든. 지네 부동산과 지네 통장에. 그러니까 돈이 없는 애들이 아니라 그 돈을 내고도 남을 돈을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내는 거죠. 거잖아. 그러니까 체납세금을 내라는데 이게 무슨 탄압이다, 차별이다. 체납은 범죄예요. 그걸 니들이 처벌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강남 3구에서 120조를 찾았잖아요. 경기도에서 얼마를 찾은지 아십니까? 1조 2천억을 찾았다. 차이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나네. 아니, 난 경기도가 성실하게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체납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와, 부의 불평등이 정말 양극화돼 있구나를 여기서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못 찾아냈어도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놈들이 지금 이제 전 국민 일괄 지급에 대해 갖고 또 반대를 걸고 있어. 왜 이재용도 20만 왜 주냐? 이재용 왜 세금 주냐? 내니까 세금 내는 사람은 다 주는 게 맞잖아. 심지어 그 갈라치기 한 세력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 이 대선 득표율대로 해갖고 그걸 기준해갖고 주자. 그러면 전라도는 40만 원 받는데 대구는 5만 원만 주면 된다. 뭐 이런 댓글도 쓰곤 있습니다만. 사실 마음 같아서 좋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 어? 왜? 꿈도 못 꿔봐? 꿈은 꿀 수 있잖아. 우리는 한 나라 국민이고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분열없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알았어. 그럼 네. 대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찍은 사람들은 똑같이 주자. 그럼 다 찍었다 그러지. 100% 찍었다 그러지. 아무튼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 중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 엄청난 이슈들과 이유로 인해서 언론과 국짐이 막 묻어뜯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속도전. 진짜 속도전. 그래서 뭐 소상공인 저소득층 민생안정 예산 이런 것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자영업자 숨어있는 빚이 360조가 추가로 나왔고, 원래 지금 자영업자 대출 1,000조 원, 그리고 각종 가계부처 1,000조 원이 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어마어마한 빚더미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조 원, 40조 원 풀어가지고 그게 막아지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풀자는 게 아니에요. 부채 탕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경기가 살아나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마중물로 쓰자고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진당하고 민주당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국진당 애들은 뭐 아파트 안 팔려? 야, 세금 투입해서 아파트 사줘.
그러면 건설사들은 살려내잖아. 그럼 된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하는 애들이고 국민은 일단 안중에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뭐냐면은 어차피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해요.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스템화 시켜놔서 저절로 돌아가게만 만들어 놔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시장 할 때도 도지사 할 때도 그 시스템화 시키는 거. 야, 돌리는데 돈을 투입하면 돼. 그러면 일정 부분 본인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속도가 스스로 붙으니까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되는 거. 지금 그걸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국가도 이 돈을 쓰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회전이 되기 시작하면 뭐 부가가치세로든 소득세로든 뭘로든 나중에 가면 결국은 투자한 금액은 세금을 통해 조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늘어나는 만큼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또다시 투자하고 또다시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선결적인 체제가 돼야 되고요. 그 안에서 결국 재기 못하고 이제 나락에 떨어져 있는 세력들이라든지 계층이 생긴다고 하면 그건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 보상으로 최소한의 생계 내지는 인간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쁘냐면 돈 많은 놈들은 돈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고 자기한테 30만 원이 돌아오는 것보다는 정부가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내 기득권을 이용해서 수백억의 특혜 대출을 주고 내가 이 돈을 떼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게끔 칸막이를 쳐줬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런 돈을 그런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자기들한테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언론과 기득권이 동원해서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갖고 이런 정책들을 좌파다, 포퓰리즘이다, 공산주의다 이러면서 막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태국이었던 것 같아요. 태국에 사시는 우리 교민이에요. 본인이 태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태국의 부자들은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잘 사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왜? 부를 자기들만 독점하고 싶으니까. 그 그렇죠. 얘기, 그러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사는 정책들을 다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치가 필요한 건데 태국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일단 없고 부를 독식하려는 소수에 의해서 정치가 끌려가기 때문에 태국이 저 모양 저 꼴이라는 거예요. 왕조 국가가 그렇습니다. 뭐 태국 왕조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태국 왕실이 전체 GDP의 70%를 가장 많은 사실상 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뽑아먹고 네. 있으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개혁적 정치를 안 안 하는 하죠. 거거든요. 그리고 언론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왕실 모독죄라고 해서 왕실에 대해서 입에 올리면은 철컹철컹 바로 잡혀갑니다. 권력이 장기화되고 독점되면 이와 같은 폐해를 만들고요.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국민들은 그렇죠.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시위를 나와서 왕실을 모독할 수가 없어요. 이 정치를 뒤집어 엎자라는 말을 못해요. 왜? 바로 현행범으로 끌려갑니다.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작년 12월 3일날 급고를 당할 그렇죠. 뻔한 거를 진짜. 우리가 지켜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정권, 어렵게 뽑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명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 그리고 그게 결코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와 행복을 가져오게 될지, 발전된 대한민국을 가져오게 될지는 아직 지구상에서 그런 정치와 그런 국가가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임 미답의 경험을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됩니다.